이번 강의에서는 비트 연산자 이해를 위한 기본 예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비트 연산자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비트 시프트 연산과 비트 논리 연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암호화 프로그램 구현에 많이 사용이 되는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을 중심으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살펴보기 전에 비트 연산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진수 혹은 문자에 대한 연산이 아닌 비트 단위의 연산입니다. 따라서 연산에 사용되는 값은 일반적인 숫자 데이터 타입들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진수로 변환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비트 단위의 연산은 센서 등 기계 장치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비트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비트 시프트를 통해서 곱하기나 나누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을 통해서 간단한 암호화 처리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논리 연산과 달리 비트 연산에서는 요 AND 연산이 앰퍼센트 마크가 하나만 사용이 됩니다. 비트 AND 연산의 경우에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a라는 변수에 이런 값이 들어가죠. 이진수 값이 들어있는데 요것은 10진수로 변환하면 지금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b 변수의 값은 122가 됩니다. 네, 자릿수별로 1, 2, 4, 8, 16, 32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되니까 해당 자리에 숫자값을 더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10진수 40과 10진수 122에 대한 AND 연산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AND 연산은 아시다시피 양쪽이 모두 1이어야지만 1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A와 B의 연산의 결과는 재미있게도 A와 동일한 40, 10진수로 변환했을 때 40이라는 값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화 연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예, 오화 연산은 둘 중에 한쪽만 참이어도 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연산 결과가 바뀌게 되겠죠. 네,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같으면 false, 0, 그리고 다르면 true, 1이 되는 특이한 연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데이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자, 표기법은 이와 같은 꺽쇠 표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A와 B에 대한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의 경우에는 A와 B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데, 자, 보는 것처럼 같으면 0이 되고요. 다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첫 자리는 지금 0이기 때문에 0이 되었고요. 두 번째 자리는 0이고 1이기 때문에 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0이고 0이니까 0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재미있는 것은 A와 B를 연산하면 지금 R이 나오게 되고요.
A를 모르고 R과 B를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면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의 특징으로 인해서 익스클루시브 OR는 암호화 프로그램 등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암호화 프로그램에는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처리 기법 등이 사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B를 일종의 이게 원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A를 원본 데이터로 보고 B를 암호화 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호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네, 네, 암호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키 값이 있으면 암호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복호화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호화해서 원본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데이터 이 키 값이 작다면은 이 암호화된 데이터에 임의의 키 값들을 계속 대입해 나감으로써 원본을 추측하는 방식으로 원본 값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키 값이 충분히 길다면 연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할 때 이와 같은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키값을 잘 관리해서 암호화 데이터를 원본으로 복화하는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연산으로 이제 비트 시프트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비트들을 이동시키는 거고요. 왼쪽으로 비트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이진수의 데이터가 지금 오른쪽부터 데이터가 채워지죠. 네, 0, 1,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 0, 1, 1 이런 식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데이터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비트가 1이 되면은 가장 큰 숫자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나누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곱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진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용은 이와 같이 꺽쇠를 2개씩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비트 시프트를 사용할 때 최상위 비트가 1인 경우, 즉 이 경우에는 음수를 의미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빈자리는 1로 채워지게 되고 또 부호가 없는 데이터 연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꺽쇠를 3개를 사용해서 빈자리를 무조건 0으로 채우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이클립스에서 클래스를 한번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드는 클래스는 오퍼레이터 2입니다. 역시 메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int num1은 50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값을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문을 이용을 해서 정수값 num1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로 원본 데이터 값을 출력하고요. %s로 이진 데이터를 출력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진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10진 데이터를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그 변환된 데이터를 문자열의 형태로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라인을 넣고요. 자, 그 다음 파라메타로 첫 번째는 당연히 num1 변수를 찍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num1 변수의 값을 이진수 형태로 출력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래퍼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자, int는 원시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요. int와 동일한 integer,
라는 래퍼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int 데이터를 인테저 클래스에 담아도 되고 인테저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가 int로 선언된 변수에 매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프로그램 언어들은 이와 같은 원시형 자료형이 없이 이와 같이 객체형 자료형으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그래서 인테저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서드 중에 to 바이너리 스트링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num1을 출력시킨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데이터 사이즈가 크다, int가 아니라 long이다, 뭐 그러면 인테저 대신에 long 클래스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해서 출력을 해볼까요? 자, 50이 출력이 되었고요. 50에 대해서 변환된 이진수 데이터는 이제 이와 같습니다. 이제 네 자리씩 끊어서 맞추려 그러면 또 약간의 작업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result 1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쉬프트 연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1을 오른쪽으로 한 칸 쉬프트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쉬프팅을 하게 되면 나누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랬죠. 지금 50을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num1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하는 거죠. 하나 이동. 예, 출력은 %d, %s 똑같이 하고요. 자, num1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여기 이제 리절트 값이 와야 되겠죠. 리절트 1이 오고 결과도 마찬가지 리절트 1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출력 실행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 쉬프팅을 했더니 50이 2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 하게 되면 네, 12가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누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른 이제 비트 시프트 연산을 왼쪽으로 시프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곱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네, 리절트 1은 num1. 자,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는 거죠. 한 칸 시프팅을 시키고 리절트 2가 돼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고 리절트 2가 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자, 50을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 칸만 시프팅을 시켰기 때문에 2를 곱한 1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비트 시프팅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간단하게 구분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exclusive OR을 사용한 간단한 암호화 예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예를 들면 1, 2, 3, 4, 5, 6이라는 숫자 값을 원본 데이터로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inc pwd, 즉 암호화된 패스워드와 dic pwd, 디코딩된 패스워드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하고요. 키 값을 하나 선언합니다. 즉 암호화할 때 익스클루시브 OR의 대상이 되는 키 값이죠. 이게 중요할 것이고요. 요거는 16진수 일레이 좀 복잡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2, 5, 3,
32, 65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임의의 숫자를 사용을 해도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먼저 암호화 전 비밀번호를 출력을 해 봅니다. 해서 pwd를 먼저 한번 출력시켜 보고요. 그 다음에 inc pwd는 패스워드와 그 다음에 키를 exclusive OR로 연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후에 비밀번호를 찍어 보면 되겠죠. 네, 이진수 값으로 바꿔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10진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c pwd를 출력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decoding pwd는 암호화된 패스워드와 키를 가지고 다시 exclusive OR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복호화한 다음에 디코딩된 패스워드를 출력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면요. 네, 암호화 전의 비밀번호는 1, 2, 3, 4, 5,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키 값으로 암호화된 비밀번호는 43862250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시 키 값과 익스클루시브 OR 연산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10진수 데이터를 사용을 했지만 이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은 이 10진수 데이터들에 대한 이진수 데이터들을 변환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비트 연산을 수행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로부터 다시 원본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복호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비트 데이터를 다룰 때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트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